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방금 들어봤지만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 뭐, 대변인이 꼭 그런 표현을 썼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음, 현실로 놓고 보면 굉장히 긴박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이런 기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오보를 내면 피해가 클 수 있는데, 네네. 이번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체제 구축은 사실 우리 사람 보면 역사적이고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보도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또 음,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은 사실 당사자가 외신 기자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언론 전체가 사실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음, 그런 문제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수 같은 기사라고 한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언론이라면 적어도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고, 음, 그 사실의 보도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혹시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는 게 언론의 신중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사실조차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는 이거를 미연 조기에 방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방금 예로 드셨던 풍계리 폭파 당시 취재비 10,000달러를 요구했다라는 거, 네. 이 해외 언론들에게 이 부분은 사실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뭐 사실 자기네들은 정확한 지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외신 당시에 참여했던 외신 기자들은 대부분 다 지금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네. 다른 언론들이 뭐 10,000달러는 말이 안 되고 수수료 뭐 160불 전후에서 좀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조선일보가 그렇다면 적어도 취재원이 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그 취재원의 말을 믿을 만하다라는 음. 것까지 더 보도를 해야만 그렇죠. 정확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 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지금 후속 보도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오보가 나오는 이유 앞서 잠시 설명을 해 네. 주셨습니다만 사실 북한 관련 보도는 그동안 카더라식의 보도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뭐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네, 북한 맞습니다. 소식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오보들도 나오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북한 관련 오보에서도 그런 게 작용하겠지만 네네. 북한 관련 오보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관련 뉴스는 일단 나중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이 북한 관련 뉴스라는 게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매우 제한돼 있어요. 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오보가 발생을 하면 당사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이 항의를 하기가 쉽지 않고 음, 항의를 해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기사화가 되는 관성이 그동안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개별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실이 곧 밝혀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에 대해서 북한은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거나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한국 우리 정부고 또 외신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 언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 당사자가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보도했다는 얘기는 이걸 기사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강경하게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논란이 많네요. 예, 사실 오랫동안 논란이 됐죠. 특히 이제 국정농단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에서 불행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사건이 있었을 때 네. 태블릿 P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국정농단 탄핵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음, 있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해야 되는 사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변희재 대표가 계속해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알다시피 다양한 공적 기구에서 이미 태블릿 PC 조작은 아니다라는 건 확인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물론 뭐 개인으로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주변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뭐 그 사람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주장해서 시민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피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을 하는 판사가 구속 이유로 제시한 것도 그거고요. 네. 그리고 JTBC라는 언론으로서 보면 뉴스를 조작했다라는 비난, 그냥 허위 비난이죠.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언론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즉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에게 그런 이야기, 보도 자체를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개인도 신뢰를 상실하면 심각하지만 상황 자체가 다르다. 가장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에게 그런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은 사회가 용납하기는 어렵은 거죠. 그리고 또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인신공격과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가족까지도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언론의 자유 영역을 이미 훨씬 벗어난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고요. 조금 시선을 넓혀서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나쁜 뉴스, 가짜 뉴스가 통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선거 때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폐해가 너무도 큰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간의 우리 주권을 위임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4년 동안 사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어떤 한 과정이죠. 네네. 다시 말해서 선거 기간에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번 사건처럼 국가의 중대사를 갖다가 망칠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없어져야 마땅한 건 맞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 무관한 큰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하자면 경계심이 약한데 사실 가짜 뉴스는 거대한 정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말하자면 기업들이 가짜 뉴스에서 망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골뱅이 통조림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단무지 사건이라고 또 한마디하면 몇 개의 기업이 날아갈 뻔했었어요. 옛날에는 삼양라면 오지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가짜뉴스 자체는 사실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언론의 기본적인 활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그런 큰 신문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정말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SNS 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생성이 돼서 사람들이 이게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곳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서 내는 것 같이 가짜 뉴스들이 포장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만은 믿을만하다라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보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문을 빠르게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수도 빠르게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